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업경영 수업을 맡게 된 송두빈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2학기 동안, 한 학기 동안 여러분과 이제 창업을 하고 성공적으로 이제 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에 이제 제가 창업 경영이라는 책과 도서출판 창명에서 나오는 창업 경영이라는 책과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치과 기공사로서 치과 기공소 경영 관리 실무라는 이규선 동남대 총장님이 책을 펴낸 책으로 이 두 권으로 좀 번갈아 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창업의 기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새로운 패러다임, 그리고 둘째 창업과 창업가의 그 정신 중요하죠. 창업의 종류 및 요소, 그다음에 창업가의 자질 테스트, 창업가의 환경 분석을 통한 창업 방향에 대하여 탐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의 길목을 지켜라. 변화의 길목을 지켜라.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있죠. 우리 직업도 AI를 통해서 많이 없어지는 직업도 생기고 여러가지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변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제 선택해야 될 그 잡들이 일들이 많이 지금 변하고 있어요. 특히 요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변화를 느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변화에 잘 이해하고 잘 계획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그다음에 수익 기반을 확보하라. 뭐 당연하죠. 수익이 우리가 사업을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 수익이 없으면 그 비즈니스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꼭 수익을 창출을 해야 됩니다. 창출을. 기업 가치를 높여라.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들 많은 것들을 하죠.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기공소를 보면 기공소의 기업 가치 여러 가지 그 홍보 전략 같은 걸 하고요. 또 윤리 도덕적으로도 좀 알려서 인정받는, 그래서 그리고 또 특허라든지 이러한 가치들을 높여야 되고 우리가 이제 기공소를 하려면 기술은 바탕이 되어야 되겠지만 일단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국가고시를 통해서 치과 기공사 자격증이 있으면 우리가 무조건 기공소를 개설할 수가 있습니다. 기술이 있던 없던 개설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사업자를 내려고 이제 관할구청에 이제 세무소를 이제 가죠. 세무소를 가면 뭐 식당이든 스포츠 센터든 어떠한 그 사업을 하려면 관할구청에 세무소를 꼭 갑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이라는 거를 개설하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다른 그런 그 업체보다 하나를 더 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치과 기공소 인정서라는 게 있어요. 인정서. 치과 기공소 인정서. 치과 기공소로 인정을 한다. 이건 어디에서 발급을 하냐면요, 관할구청의 보건소에서 이 치과 기공소로서 인정을 한다라는 인정서가 또 하나 발급을 받아야 돼요. 그럼 이 치과 기공소 인정서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발급을 하냐면 치과 면허증 소지자, 그리고 치과 기공소를 이제 하려면 여러 가지 기계들이 꼭 필요한 기계들을 구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관할구청의 보건소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신청을 하면 나와서 포셀린 호네스 또는 뭐 원심주조기 등등 구비해야 될 기계들이 제대로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요. 그리고 치과 기공소는 이제 근린 시설에만 할 수 있어요. 이런 오피스텔이나 사무용에는 할 수 없고, 근린 시설에 우리가 오픈을 할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또 그런 것도 모르고 깔끔한 사무실 오피스텔에 기공소를 차려놓고 이제 기다리고 있죠. 그러다 보면 이제 보건소에 나와서 여러 가지 체크하는 중에 꼭 기공소를 할 수 없는 곳에 오픈을 해 놓은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다시 다른 곳에 옮겨서 다시 신청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법 제도 같은 거를 따져보고 오픈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종업원을 만족시켜라. 종업원을 만족시켜라. 종업원이라면 이제 우리는 직원이 되겠죠. 직원. 치과 기공사들의 직원, 또는 치과 기공사가 아닌 분들은 전화를 받던지 또 배달을 하시던지 이런 분들도 이제 포함이 되는데, 우리 노사간 그러니까 노동자와 사용자, 사장과 직원, 이런 분들은 같이 한 배를 탔기 때문에 서로 일을 잘 합심해서 하셔야 그 회사가 번창을 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 직원들은 사장님을 뭐 심한 말로는 술안주로 이제 씹는다는 말도 있고, 너무 욕을 하고 서로 사장은 직원한테 또 이렇게 간섭을 너무 많이 하면 그 회사가 잘 될 수가 없겠죠. 서로 다툼과 그리고 또 이직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생깁니다. 우리 치과 기공사들도 이직률이 굉장히 심합니다. 치과 기공사, 치과 위생사들이 이직률이 심한데, 어느 정도냐면 이제 0.8년, 이제 8개월 정도인데요. 8개월 정도 평균 이렇게 데이터로 보면 1년이 채 안 돼요. 이직률이 그렇게 심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제 보상이 안 되고, 또 기술을 배우면 그 기술을 바탕으로 다른 곳에 가면 좀 더 보수를 더 받고 이러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창업을 하게 되면 회식도 좀 자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교육도 좀 많이 해서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해하는 그러한 관계가 맺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인터넷 기반을 확보하라. 인터넷 기반을 확보하라, 여러분. 중요하죠. 지금은 인터넷, 휴대폰, 이런 컴퓨터 없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죠. 요즘 거의 햄버거 가게만 가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자동 판매기인가요? 주문소를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앞으로는 제가 봐서는 치과 기용소도 이제 디지털화 되잖아요. 그럼으로써 홍보도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대면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1년 넘게 벌어지고, 앞으로도 꾸준히 이러한 것들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마케팅 전략을 좀 비대면 좀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하는 방법보다는 인터넷을 활용한 마케팅 방법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창업가 정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창업의 정의는 사업의 기초를 세우는 것입니다. 사업의 기초를. 기업가의 능력을 갖춘 개인이나 집단이 사업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 목표를 세우고 적절한 사업 기회의 자본 또는 인원, 설비, 원자재 등 경영 자원을 투입하여 재화를 생산하거나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기업을 설립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죠. 제조업, 광업, 건축, 엔지니어링, 기타 기술 서비스업 등 정보 처리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 법, 기계 및 정비 임대업 등이 이제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그 치과 기공소는 이제 제조업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제조업으로. 그다음에 이제 그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책을 보면 중소기업 창업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을 제정했고요. 창업 절차의 간소화, 금융 및 세제 등 국민 경제 발전과 지역 간의 균형 성장의 일환으로서 중소기업에 이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창업의 배경을 보면 생계형 소자본 창업, 정부의 창업 지원 정책, 여성 창업의 증가, 대학생의 창업의 증가, 직장관의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창업의 중요성, 환경에 대한 영향, 과학기술의 발달 촉진, 국제수지의 영향, 생활공간의 창조, 자원의 활용, 직장의 창출, 부의 창출. 창업의 특성을 보면 창업장의 영역으로 이제 발명가, 창업자, 흥행사, 행정가, 창업기술의 노하우와 네트워크가 있고요. 창업자의 특성을 보면 창업자의 기업가 정신의 특징을 보면 기회에 초점을 둔 전략적 성향, 현상 유지보다는 기회 인식을 이제 중시하는 그런 전략적인 성향을 볼 수 있고, 또 포착한 기회에 과감한 추구, 신속하고 과감한 행동을 통한 과감한 추구, 적정한 자원의 확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양을 확보하는 거죠. 다양한 자원의 관리, 소유, 임차 등의 활용, 수용적 관리, 상하보다는 수평, 네트워크, 가치 창조의 보상 체계, 가치 창조 기여, 팀워크를 중시하고요. 창업자의 경영 마인드, 기업가 정신, 현재 통제할 수 있는 자원 여부에 상관없이 기회를 포착하고 추구하는 것으로 인간의 창조적 행동을 의미한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개인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파악된 위험을 감수하는 것. 기업가 정신의 역할을 보면 기업 환경을 냉철하게 분석하는 능력을 겸비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힘이 있어야 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과감한 투자를 행하는 도전적인 것도 있어야 합니다. 혁신적인 그런 기업의 위험 요소를 발전 기회로 전환시키는 능력도 가져야 하고요. 장기적 사고력으로 단기 업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비전을 제시하여
종업원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이 기업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창업을 하고 오너가 되면 그거 같아요. 이 직원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이렇게 바다로 이제 가잖아요. 이런 예시를 들면, 이 예시가 이제 적정한지 모르겠지만, 어떤 우리가 고기를 잡으러 선장이 뭐 갑판장이라고 하나요? 뭐 그리고 또 고기 잡는 분들, 뭐 여러 분들을 이제 데리고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바다로. 그러면 그 선장은 그 고기가 어디가 많을 것인지를 예측을 해야 돼요. 예측을. 그리고 각자의 그런 이제 있죠. 회사의 부장님, 과장님들, 뭐 팀장님들, 사원, 뭐 있죠. 여러 분야에 이제 뭐 대리 등등 있는데 이런 분들이 각자 파트별로도 있고요. 이런 요소 책임을 팀장의 책임을 져서 이렇게 그 일사천리로 그 팀이 그 일을 할 때 그 회사는 굉장한 힘을 발휘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 돈이 좀 돈을 좀 벌면 과감한 투자죠. 그러니까 기계라든지 또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감한 투자가 꼭 같이 병행돼야 돼요. 돈만 쌓아놓고 투자를 하지 않으면 그 회사가 멈춰서 이제 좌초되는 그러한 경우가 우리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오너의 것이 아니에요. 이 모두 각자의 그 파트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직원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사를 보면 주주가 있잖아요. 주주가 뭐 개인 주주도 있고 그 다 주인이거든요. 이 주인 각자 다 주인 의식을 가지고 자기가 정해진 파트에서 최상의 그러한 생산을 하고 연구를 할 때 그 기업이 이제 발전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 기업가의 정신. 예. 기업가 정신의 핵심 요소 창의성의 혁신, 기업가 정신과 창의성 및 혁신의 연결고리, 창의성 또 혁신 이게 또 기업가의 정신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연결고리들을 볼 수 있고요. 또 창업가의 특성을 보면 실패를 교훈 삼아 개선하려는 의지가 강한 걸 볼 수 있고 또 창의력, 유연성과 같은 미래에 대한 또 비전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고 일에 대한 열정과 강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창업가 정신이 특성이 필요하고 또 강한 모험심과 신속한 기회 포착 자신감이 높고 매사에 긍정적인 너무 자신감이 차면 그렇겠지만 우리가 긍정 마인드는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이 기업을 창업을 하는 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면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고 또 모든 매사에 가지고 있는 말이라든지 행동들이 언행이 굉장히 적극적이게 되고 그렇죠. 긍정적인. 그러니까 이게 내가 창업을 했다고 해서 그때부터 긍정적인 마인드로 가질 생각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부터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려고 또 언행 같은 거를 좀 하시려고 자꾸 해야 돼요. 제가 늘 여러분들하고 강의를 할 때 말씀드리는 게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국어, 영어, 수학을 하는 그런 공부를 해서는 안 되고요. 이렇게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훈련 또는 친구와
또 누구와 약속을 정했으면 약속을 꼭 지키려는 그런 것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들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해보시고, 또 하루 일과를 오늘은 누구를 만나고, 오늘은 뭐 창업 경영을 듣고, 총위치를 듣고, 또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머릿속으로만 이렇게 떠올리지 마시고, 어, 조그만한 그 핸드북 같은 거를 갖고 다니고, 좀 휴대폰 같은 거에다가 기록을 잘 해서 수시로, 알지만 수시로 그걸 보고 체크하고, 또 다시 또 열고 체크하는 그러한 습관적으로 그런 것들을 많이 앞으로는 해보셔야 돼요.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꿈을 갖고 그 꿈을 계속 A4 용지에 써보면 그 꿈을 이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자꾸 자기가 계획했던 거를 수없이 노트에 써봐야 돼요. 써보면 그게 하나하나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1세기 기업가 정신의 이제 방향을 보면 전략적 사고의 함양, 생산 전략의 중시, 인간 중심 전략, 정보화 전략, 모든 게 이게 다 중요하죠. 전략적 사고의 함양, 기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역할을 파악하고 자신의 부가가치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또 기업 활동에 관련된 그런 관행이나 계약, 관습, 법률 등을 잘 파악하고요. 경쟁자의 인식을 파악하여 조정하는 전술적 능력도 필요하다. 부분과 전체를 고려한 전략적 사고. 그쵸? 좀 전투적이지만 이런 전략적 사고는 중요합니다. 또 생산 전략의 중시. 경쟁자들의 상생을 통해 각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상생 전략은 공급자뿐만 아니라 경쟁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고요. 또 경쟁 조건을 바꾸는 노력을 통한 상생 효과의 향상을 추구한다. 인간 중심의 전략, 기술과 조직의 혁신, 인간의 혁신 여부에 좌우 관련 당사자 간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하고요. 경영자와 종업원 간의 신뢰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고 신뢰하는 그러한 관계, 종업원 각 계층 간의 신뢰, 또 종업원과 종업원끼리의 그 신뢰를 쌓기 위해서 회사에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또는 계층 내의 신뢰, 기업과의 정부 간의 신뢰, 기업과 소비자 간의 신뢰, 이런 것들이 중요시되는 그런 전략을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또 정보화 전략에 있어서는 정보화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보화 설비에 투자하고 정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실질적인 노하우와 경쟁 무기로 실현하는 이런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요. 또 입수된 정보에 입각하여 신속하게 판단하고 실행하는 이러한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창업의 종류 및 요소, 창업의 종류 요소, 창업자의 유형을 보면 기술 창업자, 일반 창업자, 사내 창업자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여기 대부분은 이제 그 치과 기공사로서 취업을 하고요. 또 기술을 습득한 다음 치과 기공소 개설을 좀 많이 하겠죠. 치과 기공소 개설을. 우리 치과 이 기공학과를 나오면
이제 우리가 진로를 잠깐 보시면 치과기공소가 대부분 많이 들어가고요. 치과기공소에서도 또 파트가 크라운 파트, 덴처 파트, 뭐 교정 파트, 심리 파트, 또 캐트캠 파트 이렇게 크게 나눠지는데요. 또 치과 기공소가 아니면 치과 기공실, 치과 기공실하면 치과 내에 있는 그 치과에서 기공물을 이제 그 제작해서 이렇게 환자에 끼워주는 형태의 치과 기공실이 있죠. 이 치과 의사가 개설해서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치과에 관련된 덴탈 쪽의 회사, 덴탈 쪽의 회사를 우리가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임플란트 회사라든지 또는 그 덴탈 쪽에 뭐 체어라든지 여러 가지 덴탈 쪽에 많이 있죠. 그런데 취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을 하고 대학원을 가셔서 석박사를 하고 또 연구원이나 또 학교로 또 진출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해외에 우리가 치과 기공 기술이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이 기술이 이제 굉장히 선진화되고 굉장히 그 상위에 속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세계 어디 나가도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 기술을 배우면, 우리나라에서 기술을 배우면 세계 어디 어느 나라에 가서도 그냥 너무 잘한다 소리, 원더풀 소리를 많이 들을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이나 또 요즘은 개발도상국에서도 치과 기공 기술을 여러분들이 취업을 이렇게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뭐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국가고시 한 1년 있으면 국가고시나 또 누가 국가고시 뭐 보면 이제 이렇게 사회로 나와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잘 공부도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창업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잘 지금부터 짜 보셔야 됩니다. 짜 보셔야 되고요. 제가 이제 1교시 25분, 2교시 25분 이상 이렇게 수업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1교시는 여기까지 하고요. 바로 2교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